존엄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무시당했을 때 공자의 지혜로 품격을 지키는 법. 침묵의 존엄 말이 아닌 태도가 품격을 만듭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바르다. 이 말은 공자가 남긴 가장 단단한 말 중 하나입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우리는 말로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에 소리치고 설명하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내 가치를 입증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공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진짜 높은 사람일수록 말보다 태도로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중심이 흔들립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에 신중하고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왜 몰라보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함을 돌아보라. 이 말은 왜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라는 외적 시선을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라는 내면의 물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무시당한 그 순간에도 나는 내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군자의 길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자에게 있어서 군자란 단순히 지식이 많거나 직위가 높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군자는 언제나 바른 마음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상대를 끌어내리려 하지만 군자는 자신의 중심을 더욱 깊이 다지며 스스로를 지켜냅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사회에서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말이 끊기거나 병원 진료에서 보호자에게만 설명하는 의사를 마주할 때 자존심이 스치듯 아픕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런 순간에도 자신을 먼저 단단히 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상대의 무례에 대응하지 않고 나의 예를 지키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무례한 이와 거리를 두는 법. 공자는 인간관계의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존중을 담은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그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자는 소인은 편한 대로 말하지만 군자는 말에 예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말 없는 침묵이 가장 강한 대응일 수 있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무시하는 자에게는 조용히 거리를 두고 품위 있게 떠나는 것. 그것이 공자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공자는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품격 없는 관계에는 품격으로 대응하지 말고 중심 있는 거리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에 말로 대꾸하면 같은 수준이 되고 침묵과 거리로 대답하면 당신은 그 순간 군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내면의 근본을 다지는 힘입니다. 공자의 핵심 가르침은 인, 예, 의, 지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이며 인이란 결국 사람다움입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상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흔들리는 것이고 인격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는 자존심을 지키려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인격을 지키기 위해 예를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무례함에 화내지 않는 것이 예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내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 예입니다. 침착하게 앉아있되 흔들리지 않는 것. 눈을 마주치되 고요한 단호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의 자세입니다. 누가 진정한 강자인가?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이익을 좇지 마라. 큰 의를 좇으라. 무시당한 순간 말로 되받아쳐 작은 자존심을 지키는 대신 더 깊은 중심을 좇으라는 뜻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 무시받았다고 해서 내 모든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자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군자는 아무리 가난해도 불평하지 않고 아무리 외롭더라도 초라하게 굴지 않는다.
이 말이 주는 울림은 명확합니다. 무시당했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말로 설명하는 나가 아니라 말없이 드러나는 나라는 것입니다. 공자의 지혜로 다시 돌아보며 당신이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 공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너를 깎으려 하지만 너의 태도는 너를 세울 수 있다. 말이 아닌 태도, 분노가 아닌 절제, 설명이 아닌 실천. 공자는 이 세 가지를 통해 무시를 품격으로 이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무시하는 자에게 굳이 대꾸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로 이기려다 함께 흙탕물에 빠지는 것보다 말없이 중심을 지키며 고요히 서 있는 것이 더 강한 법입니다. 군자의 길은 쉽지 않지만 단단합니다. 무시를 당할 때 그 순간이 당신의 품격을 드러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자에게 대꾸하지 않는 태도는 스스로를 아끼는 방식이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무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의 품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아낄 줄 알면 남이 나를 아껴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세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진짜 존엄을 증명합니다. 오늘도 품위 있게, 고요하게, 단단하게. 무시당하는 순간 당신의 철학이 드러난다. 어느 날 누군가 당신을 무시합니다. 당신이 말한 아이디어를 들은 척도 하지 않거나 정중히 말했는데도 가볍게 넘깁니다. 때로는 대놓고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감정에 휘둘립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침묵을 후회하는 자체까지. 그러나 그 순간 진정으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그 무시를 마주한 당신의 철학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해를 입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무시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공격적으로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그가 원하던 수준으로 내려간 셈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의 무례함이 내 인격을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재판정에서도 조롱과 비난, 불합리한 질문 속에서 침착하게 진리를 따졌습니다.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알지 못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오만하게 굴 때 그는 가차없이 질문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무시라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라는 나침반을 따라 행동했던 것이지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돌아보게 합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단지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시를 받는 순간 오히려 더 침착하고 더 단단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진짜 자기 보호입니다. 내 말이 무시당했다면 말로 되갚기보다 그 말이 진실임을 삶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무시와 마주합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할 때, 가족 안에서 나이든 당신의 조언이 가볍게 여겨질 때, 혹은 SNS에서 당신의 생각이 조롱당할 때, 이런 순간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당신다운가? 그는 아테네의 파리로 불릴 만큼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결코 무례함을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것을 통해 상대를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무시하는 자와 무지한 자의 차이를 스스로 드러내게 한 것이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겸손한 인식은 소크라테스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우리가 곧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안다는 지혜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당신이 나를 낮춘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는 건 아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정을 받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은 운에 달렸지만 나의 질문은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을 재판정에서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심지어 독배를 마시기 직전까지도 지켰습니다. 그는 끝까지 말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 옳은 일을 선택하겠다. 무시당하는 순간 우리도 영혼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단지 이기기 위한 말싸움이 아니라 내 인격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시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대처법 3가지. 무지의 인정. 나는 모른다라는 담담한 선언. 상대가 나를 무시할 때 그것이 진짜 내 실력의 부족 때문인지 돌아봅니다. 아니라면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맞다면 지금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입니다. 진실 앞에 겸손한 사람은 결국 무시를 이겨냅니다. 침묵의 질문. 지금 이 말이 진실한가? 무시당할 때마다 싸우는 대신 질문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침묵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질문이야말로 소크라테스의 가장 강한 무기였습니다. 철학의 용기. 옳은 것을 말하되 나를 잃지 않는다. 누가 무시하든 간에 내 철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는 나다운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품격입니다.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자신을 아는 것을 최고의 지혜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고 믿었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할 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의 말이 진실한가? 혹은 나의 내면을 뒤흔드는 감정만이 문제인가? 무시당한 상황에서는 쉽게 격정에 휩싸입니다. 모멸감, 분노, 수치심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럴 때조차 내 감정이 옳은가? 를 묻습니다. 타인의 말보다 내가 느끼는 감정의 진위를 먼저 따지는 것. 이것이 진실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비난받는 것이 두려운가? 그렇다면 그 비난이 사실인지 먼저 확인하라. 거짓이라면 무시하고 사실이라면 고마워하라. 이것이 소크라테스식 반격입니다. 결코 공격하지 않되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방패를 삼는 방식. 그는 모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지며 상대조차 자신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예컨대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직장에서 후배가 당신을 깔보며 말합니다. 요즘 시대의 그런 방식은 구식이죠. 좀 배우셔야겠어요. 대부분은 바로 반박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면 나는 분명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겠지. 하지만 내 말이 옳지 않다면 내가 왜 그 말에 흔들려야 하겠니? 그는 자신의 위치를 고집하지 않고 옳고 그름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렇기에 무시받을 때조차 감정을 뽐내지 않고 진리를 묻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무시를 이겨내는 철학적 실천 3가지 자기성찰 질문. 소크라테스는 실천 없는 철학을 경계했습니다. 말과 생각이 아니라 자기 삶을 돌아보는 습관이야말로 진짜 철학의 시작이라 보았죠. 그렇기에 무시당할 때마다 자신에게 던져야 할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은 진실인가, 자존심인가? 무시당했을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은 자존심의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한 상처인지 혹은 자기 이미지에 대한 집착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소크라테스는 모든 말을 배움의 도구로 삼습니다. 설령 비난일지라도 그 안에 진실이 있다면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의 자세입니다. 그가 틀렸다면 왜 나는 흔들리는가? 누군가의 무시가 근거 없고 터무니없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린다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 지지 않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이름 붙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는 힘, 웃으며 반문하기. 소크라테스는 침묵의 미학을 가장 잘 보여준 철학자입니다. 그는 공격적인 질문에 결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되묻는 거울이 되었죠. 이 점은 오늘날 무례한 사람을 대할 때도 큰 통찰을 줍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악한 행위였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철학을 위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무시받는 것보다 자기 원칙을 버리는 것이 더 두렵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무례한 사람을 대할 때 굳이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소크라테스처럼 웃으며 질문을 던지는 것.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상대는 대답하지 못하거나 스스로의 비겁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법. 소크라테스는 인생을 영혼의 연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그것이 오히려 내 내면을 단련하는 기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의 무례를 통해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곧 너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그 말보다 더 단단한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목소리는 당신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무시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로 살아라. 무시당했을 때 인간은 두 가지 길 앞에 선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은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입니다. 하나는 그 무시에 상처받아 위축되는 길, 다른 하나는 그것을 딛고 자신을 초월해가는 길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평생 무시당하는 인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결코 피해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의 원한은 너를 약자로 만든다. 원한이 아닌 힘으로 너를 증명하라. 니체는 무시당한 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철학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한의 에너지로 자신을 소모하지 않고 그것을 창조와 의지의 힘으로 바꾸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단순한 응답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실존적 선언입니다. 무시란 타인의 눈이 아닌 내 안의 약점에서 비롯된다. 니체는 도덕은 약자의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로 약자가 도덕을 빌려 강자에게 복수하려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시당했을 때 우리가 도덕의 탈을 쓴 원한의 언어로 상대를 정죄하는 방식의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 안에 약자가 사는 한 우리는 늘 타인의 인정을 구걸한다. 무시당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의식입니다. 나는 왜 무시당하는가? 라는 질문보다 먼저 나는 왜 그 무시에 반응하는가? 를 물어야 합니다. 니체에게 있어 진정 강한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자기 세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타인의 시선보다 더 큰 내면의 시선, 즉 자기 안의 초인이 존재합니다. 초인은 무시받지 않는다. 그는 초월할 뿐이다. 니체의 철학의 핵심은 초인 BRMENSCH입니다. 초인은 무시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초인은 외부의 도덕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법이 되며 스스로를 창조한다. 초인은 복수하지 않고 침묵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무시라는 감정 자체를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타인의 판단이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낀다면 아직 당신은 초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초인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내 안의 혼돈을 사랑하라. 그 혼돈 속에서 별이 태어난다. 누군가의 무시로 인해 당신 안에 분노와 혼란이 일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창조의 연료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초인의 길입니다. 무시를 원한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니체의 권고. 니체는 인간의 원한 감정을 가장 철저히 분석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기독교 도덕의 뿌리가 원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약자들이 강자를 미워하면서도 이기지 못하자 너는 악하다, 나는 착하다는 도덕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지요. 이 논리는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시당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며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 듭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으로 무장한 원한은 가장 위험한 복수다. 그것은 우리를 약자로 고정시킵니다. 결국 무시한 사람보다 무시당한 내가 더 깊은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무시를 원한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니체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선택을 제시합니다. 춤추는 별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혼돈을 품어야 한다. 품격 있는 무시의 초월 내 안의 기준을 세우는 것. 니체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법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곧 타인의 무시에 휘둘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외부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면 늘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타인의 무시는 파도가 아니라 바람일 뿐입니다. 공자는 침묵과 절제로 자신을 지켰다면 니체는 불꽃처럼 자기 기준을 세움으로써 자신을 지켰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시당했을 때 다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무시를 견디는 힘이 아니라 초월하는 힘. 니체는 우리에게 무시를 견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위로 도약하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보호는 회피가 아니라 초월입니다. 비겁한 침묵도 아니고 감정적 분노도 아닙니다. 너를 해친 자는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 너를 무너뜨리는 것은 너 안에 너다. 무시당했을 때 진정한 품격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걷는 데서 나옵니다. 니체는 그 길에 불을 밝혀준 사람입니다. 지금 그대가 당한 무시가 내면의 불꽃을 일으키고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초인의 첫 발걸음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이는 아직 고통 속에 있습니다. 무시당한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길.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유 없는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끝을 자르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아예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속이 쓰릴까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을 받고 싶어서일까요? 붓다는 말합니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한 당신의 마음이다. 외면당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상처와 분노, 그 불씨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놓아줄 열쇠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자의 마음 그는 고통 중에 있다. 붓다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고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는 지금 자신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 분노, 두려움, 경쟁심. 이 모든 감정이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게 만듭니다. 타인을 얕잡아 보는 자는 스스로가 낫다고 느끼는 자다.
당신을 무시한 그 사람은 겉으로는 거만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신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붓다는 그런 사람을 무명, 어둠 속에 있는 자이라 불렀습니다. 어리석음과 집착의 감옥에 갇힌 사람. 그런 이에게 분노하는 것은 어둠 속의 사람을 향해 왜 빛을 보지 않느냐며 화내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의 고리를 끊는 법 반응하지 않음. 우리가 누군가의 무시에 상처 입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의 무례함보다도 그 말에 반응한 나의 내면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붓다는 가르칩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주려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다시 그 사람의 것이다. 무시와 조롱, 비난이라는 선물을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다시 상대에게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다면 그 어떤 말도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이를 반응하지 않음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높은 형태의 자비입니다. 나를 지키는 연습 하루 3번의 명상. 무시당한 마음은 쉽게 분노로 번집니다. 그러나 붓다는 말합니다. 분노는 다시 나를 태우는 불일 뿐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붓다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훈련을 권합니다. 하루 3번, 단 3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바라보며 흘려보냅니다. 이 짧은 명상만으로도 우리는 타인의 무시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붓다는 행동으로의 실천을 중시했습니다. 그 어떤 말도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없이는 공허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시를 품격으로 이겨내는 사람들. 실제 사례를 봅시다. 70대 여성 어씨는 딸과의 갈등으로 몇 년간 소원하게 지냈습니다. 손주 돌잔치에도 불려가지 않았고 가족 모임에서도 늘 소외됐습니다. 처음엔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자책도 했지요. 하지만 어씨는 어느 날 붓다의 말씀을 접하고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의 반응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딸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변했더라. 괜히 미안하단 말이 나왔어. 무시당했다고 복수하지 않았고 억지로 끼어들지도 않았던 어씨. 그녀는 붓다가 말한 고요하지만 강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길. 붓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향한 말들은 구름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당신이 집착하면 그것은 돌이 되어 마음에 남는다. 무시당하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집착하지 않기. 나를 얕본 이의 말에 오래 머물지 않기.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그리고 그 누구의 시선도 내 존엄을 흔들 수 없다. 이 믿음을 품는 사람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완성이다. 무시당했을 때 붓다는 외면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맞서 싸우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의 원인을 직면하되 거기서 자유로워지라고 했습니다. 무시하는 자는 아직 고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탓하기보다 자신을 지키는 침묵을 택하세요.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내면의 완성입니다. 이제 다시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흔들림 없이 고요하지만 단단하게. 무시 앞에서 침묵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고백이다. 인간은 갈대다. 가장 약한 존재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이 유명한 문장 하나에 파스칼은 인간의 본질을 모두 담았다. 상처받기 쉽고 흔들리기 쉬우며 쉽게 찢겨지는 존재. 하지만 그 안에는 생각이라는 위대한 도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그 무시의 한마디가 유리창처럼 우리를 깨트릴 때 파스칼의 말을 떠올려야 한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무시당하는 고통은 내면의 불안이 반응하는 소리다. 파스칼은 인간을 영혼과 진흙 사이에 놓인 존재라 했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 하면서도 어느 순간엔 진창에 누워 있다. 무시당하는 그 순간 마음이 아픈 건 그 사람이 나를 깎아내렸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말에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 안에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무시가 내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말이 내 안의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나, 내가 외면해왔던 나, 내가 스스로 의심했던 나를 그 한마디가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파스칼은 말했다. 인간은 자신의 초라함과 위대함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한다. 그 진동이 클수록 작은 외부의 무시도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 진짜 위대함은 반응하지 않는 침묵에 있다.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무시당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격하고 싶어진다. 말로, 태도로, 냉소로, 때로는 증오로. 하지만 파스칼의 철학은 정반대에 있다. 우리가 진정 강할 때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때다. 우리가 진짜 자신을 알고 있을 때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때다. 나는 침묵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알기 때문이다. 이 한 문장은 수많은 무례한 말들, 나를 깎아내리려는 시선, 나를 지우려는 분위기 속에서 침묵으로 나를 지키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선언이 된다. 무시하는 자는 타인의 거울이다. 자신의 그림자를 모르는 사람이다. 파스칼은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를 모르고 살아가는지를 지적했다. 우리는 진리도 선도 자신도 모른다. 무례한 자, 남을 얕보는 자, 깎아내리는 자는 결국 자신이 모자란 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하려는 자다. 자기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빛을 끌어내려 그림자를 지우려 하는 사람이다. 그런 자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은 그의 상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파스칼은 말한다. 인간은 자기 모순을 인식하지 못할 때 가장 교만하다. 무시의 말은 교만한 자의 무지한 외침이다. 진정한 품격은 고요함 속에서 깊어지는 것이다. 파스칼의 철학은 철저히 내면을 향해 있다. 수많은 세상의 말보다 한 사람의 고요한 성찰이 더 큰 울림을 만든다고 보았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우리는 당장 대응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파스칼은 그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드러나는 내 반응이라고 말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타인의 인정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무시를 견디는 법은 반응하지 않는 훈련이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기르는 것.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나만은 나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침묵 속에서 가장 깊어진다. 어떤 상황에서도 존엄을 지키는 태도. 회사에서 후배가 나를 무시했을 때 파스칼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말한 것이다.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영역을 다지는 것이 더 강한 메시지가 된다. 가족 안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했을 때 진리는 다수의 동의로 결정되지 않는다. 파스칼의 이 말처럼 고요한 믿음 하나가 수많은 말보다 오래 간다. 친구가 나를 낮춰 말했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모른다. 그의 말이 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드러낸 것이라 여겨라. 그리고 조용히 거리를 두어라. 무시당한 순간은 침묵을 선택할 기회다. 존엄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이다. 파스칼은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나약함 속에 깃든 생각하는 힘을 강조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우리는 그를 이기려 애쓸 필요가 없다. 그저 잃지 말아야 할 나를 고요히 지키는 것. 그것이 파스칼이 말한 존재의 품격이다. 인간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이 있는 갈대는 바람에 꺾이지 않는다. 침묵으로 자기를 지킨 자는 결국 누구보다 멀리 간다. 무시받은 날에도 당신은 충분히 존엄하다. 나는 여전히 나로 존재한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몰라서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몰라서 무례해진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돌아보라. 무시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보다 깊은 건 침묵의 품격입니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가 결국 당신의 진짜 가치를 말해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이다. 그들이 당신을 오해하거나 당신의 깊이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은 당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법정에 귀를 기울이세요. 거기엔 오직 진실한 당신만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니체는 외쳤습니다. 당신을 죽이지 못한 고통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무시라는 것은 때때로 당신 안에 있던 진짜 힘을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인정받지 못한 오늘이 당신이 더 이상 남의 인정에 기대지 않게 되는 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세상에 어떻게는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붓다는 가르쳤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자는 아직 자기 마음의 주인이 아니다. 무시당한 그날 당신의 마음이 소란스럽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이 당신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자비롭고 고요한 등불을 켜세요. 당신이 침묵 속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상처낼 수 없습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그들은 당신을 약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고 성찰하며 고요히 견디는 한 당신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마세요. 생각으로 그리고 침묵으로 당신을 지키세요. 무시하는 자를 향해 싸움의 칼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칼은 결국 당신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철학자들이 들려주는 이 조용한 무기를 가지세요. 공자의 침묵의 위엄, 소크라테스의 내면의 목소리, 니체의 강인한 생의 의지, 붓다의 무욕과 자비, 파스칼의 고요한 성찰.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당신은 무시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존재는 말보다 깊고 반응보다 자유롭고 침묵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